네, 안녕하세요. 예술인을 위한 공공문화예술 지원사업 활용법을 말씀드릴 주성진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전에는 좀 더 날씬했는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스크롤 올려보시면 나올 숨쉬듯 기획서 쓰기라는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프리퀄처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기획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그 기획서의 대상이 되는 공공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예술가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 단계로 준비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지원 사업을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을까? 두 번째는 공공의 문화예술 사업들은, 프로그램들은 왜 재미가 없을까? 세 번째는 문화예술 그런 지원 사업들에 어떻게 나를 담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별책부록처럼 이런 단어들만 안 쓰셔도 좋은 기획서가 됩니다 하는 얘기를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가 필요할 때는 저는 공공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덜 공공스럽게 뒤집는 문화기획자, 이렇게 소개를 하곤 합니다. 덜 공공스럽게 뒤집는다는 말에 아마 뉘앙스가 좀 전달될 것 같은데, 덜 공공스럽게 하자, 이건 공공스러운 게 뭐가 싫다, 이런 얘기가 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제목은 문화예술 지원사업 어떤 관점으로 볼까 이고요. 작년 가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진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 가을에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좀 급한 알바 부탁을 받았어요. 어떤 공연을 보고 그 공연에 대한 의견을 적어서 내는 일이었는데, 일요일 오후 4시고 저희 집에서 차 타고 1시간 반 가야 되는데 40분짜리 공연을 보고 제출해야 되는 거였어요. 왕복 3시간에 40분이라고 뭔가 억울하잖아요. 일요일 오후고. 그래서 굉장히 뿔당구가 난 상태로 그 공연을 보러 출발했습니다. 공연 현장은 안양중앙공원이었어요. 그때 이제 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이제 지역에서 그런 큰 행사들이 다시 열리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푸드코트도 있고 중앙무대도 있고 북적북적했는데, 제가 약속한 프로그램은 그 공원 한편에서 좀 조용하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연극팀이 지나가는 그 시민분들 7분 정도를 모셔가지고, 처음에는 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 종이 보이시죠? 종이로 시민분들을 이렇게 감싼 다음에 토닥토닥 안마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종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시게 했는데, 이 종이가 약간 특수한 재질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미라처럼 모양이 남더라고요. 그 미라처럼 남은 자기를 감쌌던 종이를 향해서 코로나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저렇게 옆에 배우분들이 붙어서 도와줬고 자기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얼굴 부분에 저 종이를 오려가지고 이 그림처럼 참여하신 시민들을 앞이 안 보이는 상태를 만든 상태로 배우분들이 한 번씩 손을 잡고 약간 산책도 하고 바람을 마주하게도 하고 춤도 추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미라 같은 종이 안에 다시 들어가서 눕게 한 다음에 그 종이에 이 그림처럼 깃봉을 연결해 갖고 갑자기 확 열어주면서 깃발을 흔들고 같이 춤추면서 끝나는 짧은 공연이었습니다. 제가 갱년기가 찾아오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엄청 울었어요. 갈 때 약간 짜증이 난 상태에서 갔었는데 막 코로나 동안 제 생각도 나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그 참여자 시민분은 프로그램을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셨어요. 중간부터 눈물이 나시다가 나중에는 오열을 하셨고, 배우분들이 그런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옆으로 앉혀드리고 또 따로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감동적인 공연을 40분 동안 경험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주얼 시어터 꽃이라는 유명한 거리극 팀의 마사지사라는 공연의 어떤 변주였고요. 그래서 제가 일하기 싫은 마음으로 출발해서 왔지만 40분 동안 너무 감동을 하고, 야, 역시 예술은 위대해. 내가 이쪽에서 일하길 잘했어. 40분 동안 이렇게 일상에 찌든 나를 예술의 원더랜드로 텔레포트 시켜주다니 하고 감동을 하고 있을 찰나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공공에서 프로젝트를 해보신 예술가분들은 거의 다 짐작할 수 있는 다음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아우라가 뿜뿜 넘치시던 배우분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옆에 계신 관객분들한테 종이를 한 장씩 내밀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의 종이였습니다. 만족도 설문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그 멋있던 배우들이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변해서 이런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돌리는 상황에 처해야 됐는지, 질문들을 보고는 더 화가 났어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이 활성화되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걸 시민분들한테 체크를 받고 있었는데요. 시민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원에 놀러 왔던 무작위 시민한테 이 프로그램의 평가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이 활성화되었는지를 묻는 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 평가의 결과는 이 위대한 공연이 다음번에 여기서 공연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결정한다고요. 게다가 저도 이 설문지를 받아들었는데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답해야 되는 문서잖아요. 감정의 원더랜드에서 다시 현실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기에 계시던 문화재단 담당자분한테 엄청 화를 냈어요. 아니 이걸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해서 감동을 다 망치면 어떻습니까? 어떡합니까? 막 화를 내고, 그리고 집에 가서 그분한테 화를 낸 저한테 또 화가 났죠. 이게 그분 잘못이냐? 나는 왜 그분한테 뭐라고 그랬을까? 그러면서 침대에 누워서 왜 이런 일이 늘 반복될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지원 사업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대부분의 사업들은,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이런 구조 안에서 일어납니다. 기재부가 예산을 만들고 문체부가 사업을 만들죠. 그러면 그 사업들을 문화재단이나 중앙기관들한테 나눠주면 그 재단들이 예술가나 단체를 모집해서 예산을 나눠주고, 그럼 그 예산들을 가지고 예술단체나 예술가분들이 시민을 만나는, 이게 일반적인 흐름일 겁니다. 각 단계별로 따져보면 아까 그런 만족도 조사가 또 말이 되긴 해요. 기재부, 문체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쓰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잘 썼어, 우리 공평하게 썼어, 근거를 남겨야 돼요. 만족도 조사를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 이해가 갑니다. 하라고 시키겠죠, 사실은. 물론 문화재단의 담당자분도 각각의 공연에 맞게, 그 공연 현장에 맞게 흐름을 깨지 않고 만족도 조사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변명거리가 존재합니다. 그래, 우리도 예산 많이 투입하면 만족도 조사 각각 사업에 딱 맞게 할 수 있어. 근데 그 대신 우리는 만족도 조사는 조금 거칠게 하더라도 그 돈 아껴서 한 팀 더 지원했잖아.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게 했잖아.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방어막을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 만약에 제가 저 공연의 연출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죠. 자, 관객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연을 시작할 건데요. 이 공연을 끝나고 나면, 이 공연을 다 보시고 나면 제가 기대컨대 같이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차를 좀 준비했어요. 공연 다 보시고 바로 가지 마시고 15분만 앉아서 우리랑 같이 얘기를 나눕시다. 그리고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그 다음에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내밀었다면 아마 감정선이 훨씬 덜 깨졌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술가분들이나 예술단체한테 이런 거를 요구하는 건 대부분의 현장에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공연도 그 종이 불태우면서 끝냈다고 그랬잖아요. 자,
공원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설 관계자 뛰어오고 막 그 축제 총감독 뛰어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현장이 그런데 예술가 예술단체한테 그런 걸 부탁드리는 건 무리한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각 단계별로, 이해관계별로 저런 만족도 조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또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문화나 예술 관련된 프로젝트가 이런 구조 안에서 공공의 언어로 조직이 준비가 되고 전달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마저 되게 공공기관 같아지고 공공스러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저의 제일 큰 고민인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에 그런 프로젝트들 많이 있습니다. 그 생활예술 동아리 이런 프로그램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전업 예술가 분들이 아닌 시민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 걸 돕고 또 그런 분들이 이제 팀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시다 보면 공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공연하는 팀들을 도와드리는 컨설팅이나 멘토링하는 프로그램들에 가끔 참여를 하는데 그런 곳에 이제 참여해서 처음으로 공연을 시작하시는 팀들을 만나서 선생님들 이제 우리 드디어 예산이 생겼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공연을 원하시는 장소에 가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떤 공연을 해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의 모든 단체들이 저희는 소외 지역을 찾아가서 재능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혹은 장애인 분들을 찾아가서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재능 기부 콘서트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그러면 늘 물어봅니다. 좋습니다. 그런 공연 좋은데 어떤 장애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그 장애가 있는 분들은 어떤 음악을 좋아할까요? 어떤 음악을 연주해 주실 거예요? 이런 질문을 늘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늘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가서 어떤 음악을 들려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 안 하고 그냥 야, 그래도 나보다 힘든 사람한테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베풀면 좋은 거 아니야? 여기 생각이 멈춰 있는 거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이제 지역에서 청년들과 함께 지역을 기획하는 프로젝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곳에 가서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달 청년들이랑 기획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보통 그런 곳엔 이제 기획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예산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직접 프로젝트를 해보자. 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각자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 뭐 할래? 그러면 또 기가 막히게 청년들은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하자고 해요. 그러면 또 전 늘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댁엔 언제 놀러 갔니? 그러면 또 이 친구들이 당황합니다. 제가 바빠서 할아버지 댁 찾아가 본 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프로젝트를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해? 이상하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댁엔 찾아가 보지 않고 자기는 어르신들과 놀지 않는데 공공에 와서 기획을 할 때는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물어보면 그 친구들도 실제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공에서 세금 쓰는 거니까 약간 뭔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기획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술인복지재단 대표님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고 예술인복지재단 올해 예산도 좀 남았는데 이 과정을 들은 예술가 분들을 대상으로 부정산 5천만 원 프로젝트를 긴급으로 공모하겠습니다. 그 대신 생태 관련 주제로 해주세요. 우리가 뭐 예술의 사회적 참여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라고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3일 후에 마감이래. 마음이 급하잖아.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계신 예술가분들 중에 반 정도가 아니 적어도 3분의 1 정도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실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줍깅, 플로깅 뭐 이런 프로젝트가 3분의 1쯤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장애인을 찾아가서 혹은 뭐 세대 간의 갈등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방식도 다 비슷해집니다. 줍깅, 플로깅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다 주서요. 막
이게 다 비슷한 걸 해서 재미없는 것도 문제고, 두 번째로는 과연 효과는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쓰레기를 주우면 자연이 진짜 다시 살아날까요? 차라리 전 이런 게 더 훨씬 훌륭한, 자연을 생각할 때 훨씬 더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런 식의 생수를 처음 만든 게 롯데라는 곳에서 만든 아이시스 노라벨이라는 게 이렇게 라벨이 없는 첫 번째 생수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많은 생수들이 라벨이 없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뭐 탄산수도 콜라도 저런 라벨이 없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뭐 기분 좋을 때는 저 라벨 꼼꼼하게 떼어서 분리수거하지만, 좀 뭐 지하철에서나 기분이 나쁠 때나 뭐 좀 급할 때는 그냥 버리기도 하잖아요.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술가가, 기획자가 뭐 롯데보다 돈이 없는 건 저는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롯데보다 재미가 없고 쓸모가 없는 건 전 좀 참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공스러운, 당연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렇게 기획들이 흘러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최근에 심사하다가 본 기획서의 이 기대 효과 부분을 좀 잘라왔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지역 상권 활력에 기여하고, 상권 성수기 유지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 소비 증가에 따라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술대학 전공자 직군을 뭐 존치 유치 대책이 되고, 예술 인재를 확보하고, 인구를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만든대요. 근데 이 사업이 3일 동안 진행되는 500만 원짜리 전시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500만 원짜리 전시 3일에서 저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죠. 근데 많은 예술가분들이 이런 공공의 예술 사업에서 지원서 쓰실 때 이 기대 효과가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저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건 읽는 사람도 알고 쓰는 사람도 아는데, 공공에서 우리 좋은 일 하는 거야 이러고 쓰다 보니까 서로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원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예술가분들이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뭐냐 하면, 지원 사업이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내 기획을 지원 사업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지원 사업이 돈 주는데 지원 사업에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 그림처럼 이 지원 사업과 나의 기획이 공통된 부분이 있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니네 이런 거 원해? 난 이걸 원해. 근데 네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거에 공통된 지점이 있잖아. 그럼 우리 손잡고 같이 해보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반론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야, 돈 주는 사람이 만든 테두리가 요만큼인데 거기 벗어나는 거를 지원 사업이 왜 지원하겠니? 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원 사업 안에 내 기획을 넣겠다는 참여자들만 모인다면, 이 그림처럼 이 사업은 100명이 참여하든 200명이 참여하든 그 둘레를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업이 확장성을 가지기 어려운 거고, 또 다르게 설명하면 이 사업의 문화적 다양성이 얕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그림처럼 각각의 참여자들이, 야, 너랑 나랑은 여기에 공통점이 있네, 여기에 공통점이 있네, 여기에 공통점이 있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이 사업은 점점 확장할 수가 있고, 이 사업의 내용도 점점 다양해지겠죠. 과연 어떤 게 이 사업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이게 문화 정책의 어떤 변화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문화예술이 전반적으로 사회에 좀 부족했어요. 예술을 접할 기회도 부족하고, 그때는 일단 사람들이 예술을 접하게 만드는 게 우선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책이 어떤 일들을 했냐? 일단 시설을 지었죠. 예술회관 만들고 문예회관 만들고 생활문화센터 만들고 예술의 집, 문화의 집, 문화원 이런 것들 만들고 시설 만들고 났는데 프로그램이 없네. 그럼 국가가 나서서 프로그램들을 연구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뿌리고 났더니 선생님이나 이걸 진행할 예술가가 없네. 그럼 예술가를 뽑고 예술 강사를 뽑아서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하고 이렇게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쭉 뿌리고 만족도를 확인하던 이것이 과거의 문화 정책의 기본적인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어요. 문화 정책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똑같은 걸 쭉 좋다고 생각하는 걸 국가가 선정해서 만들어서 뿌렸더니 사람들이 싫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제 너무 다 달라진 거죠. 그래서 지금의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자, 시민 여러분, 원하는 문화 활동하세요. 예술 활동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다양성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사업들, 공공의 사업들이 예술가들과 손을 잡는 거예요. 그냥 혼자 생각하는 정답을 가지고 어떤 문화예술을 우리 주변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예술가분들의 각각 다른 고유한 생각들을 모아서 그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원 사업이 갖고 있는 어떤 틀 안에 나를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난 이래, 넌 그래, 너 지원 사업, 나 내 기획, 우리 공통점 요만큼 같이 가자. 이렇게 지원 사업을 바라봐야 이런 사업들과 어떤 파트너 같은 협력 관계의 느낌으로 좀 더 즐겁게 지원 사업을 활용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